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4년에 프리미엄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30만원대 스마트폰으로 관심을 받았던 포코 X6 프로의 다음 세대인 포코 X7 프로를 한 대 샀습니다. 2025년 1월에 출시되었고 출시와 동시에 직구를 했는데 설 연휴가 끼어 있기도 했고 세간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2월에 리뷰를 올립니다. 포코 X7 프로는 미디어텍의 중고평 AP인 디멘시티 8400 울트라 AP를 탑재했는데 스냅드래곤 8 젠2보다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264달러니까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운데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관세까지 포함하면 40만원 중반대가 나옵니다. 30만원대 구매가 가능했던 포코 X6 프로에 비해서는 가격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관심이 가는 가성비입니다. 포코 X 시리즈의 정체성은 가격 대비 높은 퍼포먼스에 있으니까 디멘시티 8400 울트라 AP를 탑재한 성능부터 분석합니다.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1572점, 멀티코어 6119점으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2와 비교 시 싱글코어는 살짝 아래지만 멀티코어는 꽤나 큰 차이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어서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스냅드래곤 8 젠2를 살짝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시티 8400 울트라 AP가 전세대인 디멘시티 8300 울트라 AP와 비교 시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중고평 AP는 성능 향상폭이 소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디멘시티 8400 울트라 AP는 전세대 대비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꽤나 괜찮은 성능이 실사용 간에 잘 유지되는지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CPU 슬로우다운 벤치마크에서 스로틀링이 19%밖에 걸리지 않아서 38%까지 걸리는 전적과 비교하면 성능 유지 안정성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어서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2종의 결과를 보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과 솔라베이 모두 포코 X7 프로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이 80%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발열 관리입니다. 발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능을 높게 뽑아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전후면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 CPU 슬로우다운 테스트 시에는 X7 프로와 X6 프로 모두 36에서 37도대로 발열 관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GPU를 주로 사용하는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시에는 X6 프로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과 솔라베이 모두 36에서 38도 수준으로 발열 관리가 잘 되는데 X7 프로는 45도에서 48도로 발열이 심합니다. 포코 X7 프로가 스로틀링이 별로 걸리지 않고 성능 유지 안정성이 좋게 유지되는 것은 발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온도면 대부분이 손을 대었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정도고 실제로 잡고 있어 보니까 뜨겁더라고요.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스로틀링이 지금보다는 더 걸려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능 유지 안정성을 70%까지 낮추더라도 발열을 잡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즐기면서 스마트폰을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로틀링과 발열 관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포코 X7 프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낮은 가격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니까 2025년 2월 현재로서는 성능만 보고 사기에는 발열 관리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포코 X7 프로의 랩은 LPDDR5X, 저장 장치는 UFS 4.0을 사용해서 디멘시티 8400 울트라 AP의 성능을 충분히 잘 받쳐줍니다. 램과 저장 장치가 성능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P에 어울리는 규격을 사용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의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이게 당연한 건데 포코 X7 프로는 중보급형 가격대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량은 제가 구매한 8기가 램 256기가 저장 용량 외에 12기가 램에 256기가 저장 용량 또는 512기가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의 포코폰은 디자인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포코 X7 프로는 전적과 비교해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취향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프레임 전후면 모두 플랫하고 모서리는 둥근 형태로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적용하는 폼팩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면에 듀얼 텍스처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제가 구매한 옐로우 색상은 검은색과 노란색을 배치했습니다. 노란색은 금빛 색감으로 측면 전원 버튼과 후면 카메라 렌즈의 베젤링, 포코 로고에도 들어갔는데 촌스럽지 않고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노란색이 포코폰의 시그니처 컬러라서 옐로우를 선택했는데
실물을 보면 이거 제법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질이 우리가 흔히 비건 가죽이라고 부르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에코 가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옐로우만 후면 에코 가죽을 사용했고 그린과 블랙은 플라스틱입니다. 어쩌면 노란색이 꿀단지 PD 채널의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포코 X7 프로는 6.67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2712x1220 해상도, 121Hz 주사율, 1400니트 일반 화면 밝기, 3200니트 HDR 최고 화면 밝기를 지원합니다.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웹서핑을 하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질을 가지고 있고 가격대가 낮은 편이지만 상하 작업 베젤이 비교적 얇은 편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중고평 유리인 고릴라 글래스 7i를 사용했는데 고릴라 글래스 5를 사용했던 전작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HDR 영상 표현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영상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긴 한데 밝은 곳을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처리하는 톤 매핑 기법을 의미하는 HDR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동일한 HDR 영상을 전작인 X6 프로와 함께 보면 명암의 대비와 컬러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HDR의 특징이 전작에 더 잘 나타납니다. X7 프로에 저금형 HDR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HDR이 아닌 일반 영상은 X6 프로와 함께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HDR 영상 표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하며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만 없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300 아래 가격대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가격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리 자체는 깨끗한데 공간감이 없어서 소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들립니다. 저음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강하긴 한데 중후한 느낌이 확 와닿는 것은 아니고 고음은 약해서 답답하게 들립니다.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와 맞구나 정도인 거죠. 포코 X7 프로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아쉬움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딱 중보급형 가격대 성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후면에 광각, 초광각, 듀얼 렌즈 구성으로 전작 대비 접사 렌즈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 화소수가 64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줄어들었는데 렌즈 밝기가 밝아지고 이미 센서 크기가 커져서 엄밀히 비교하자면 광각 렌즈는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진을 찍어서 전작과 함께 보면 선명도나 노이즈 처리 등 기본적인 화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고 색감의 차이가 있는데 딱 잘라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촬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카메라 성능은 전작 대비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절대적으로 중보급형 라이브라는 기준으로 봐도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포코 X7 프로로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고 있다면 본인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좋아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린 편입니다. 포코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카메라를 조금 포기한 느낌이 있다고 1년 전에 X6 프로를 리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2025년에도 유효합니다. 포코 X7 프로는 전작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게는 10g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용량이 5000mAh에서 6000mAh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전 속도도 전작의 최고 67W보다 더 빨라진 최고 90W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X6 프로가 100% 충전에 약 45분이 걸렸는데 X7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약 42분 만에 완전 충전이 됩니다. 사용 시간은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의 변화는 거의 없어서 20% 늘어난 배터리 용량만큼 약 20%의 사용 시간 증가가 있습니다. 그 밖에 굵직하게 이야기하자는 나머지 내용들을 짧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포코 X7 프로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샤오미 하이퍼OS2를 탑재했는데 완성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애플의 iOS는 거의 그대로 베낀 듯한 모습으로 시작한 MIUI가 이름을 바꾼 하이퍼OS는 여전히 iOS의 향기가 남아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샤오미만의 특색을 갖췄고 사용 편의성이 준수합니다. 이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든 없든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OS입니다. 포코 X7 프로는 IP68 방수 방지 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중보급형 가격대에서는 귀한 스펙으로 전작도 IP54였으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방향, 조도, 근접 센서를 탑재했고 디스플레이에는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식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응 속도와 인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가 L1 플러스 L5 듀얼 밴드라는 것도 꽤나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전작의 L1 싱글 밴드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에요.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6를 지원합니다. 샤오미의 포코 X7 프로가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포코폰의 특징이 이번에도 잘 반영되었지만 발열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직구를 하기에는 환율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처럼 가장 낮은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관세까지 더하면 40만원 중후반대가 나옵니다. 직구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환율이 좋지 않을 때는 국내 정발되는 제품의 가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국내 정발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전파인증까지 받은 상태이니까 다가오는 봄에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열 관리 문제나 HDR 영상 표현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요. 샤오미의 OS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의 반응을 비교적 빠르게 캐치해서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